자, 문제가 조금 곤란하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뭐가 곤란한지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인 제곱과 코사인이 섞여 나왔어요. 그러면 1차항인 코사인을 기준으로 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제곱 x가 1이었다는 것에서 사인 제곱 x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로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y는 사인 제곱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가 됐고요. 그 다음에 2k 코사인 x 빼기 1이 됩니다. 자, 정리를 조금 더 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2k 코사인 x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우리는 여기서 코사인 x 쓰는 거 좀 귀찮아요. 그래서 코사인 x를 t로 치환한다고 합시다. 근데 이 문제는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치환하는 문자 코사인의 범위를 같이 생각해 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x의 범위가 0부터 2파이까지라서 코사인 그래프가 한 사이클이 전부 사용될 거고 가장 높을 때와 가장 낮을 때가 평소랑 똑같이 1과 마이너스 1 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치환하는 문자 t의 범위는 1과 마이너스 1 사이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동안 다른 문제에서도 해왔던 아주 1년의 과정들과 매우 비슷합니다. 지금서부터가 조금 스트레스 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볼까요? y는 선생님이 지금 치환해서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kt가 되고요. 그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가 됩니다. 얘는 2차 함수기 때문에 2차 함수의 최대체수를 구할 때는 대칭축을 활용해서 2차 함수의 최대체수를 구해야 되는데 잠시만요. 뭔가 허전하다 했더니 선생님이 요 플러스 6k를 안 썼네요. 그냥 있는 거야. 6k는 그냥 이렇게 있는 거야. 이건 안 썼어요. 그 치환하면 여기도 6k가 이렇게 오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대칭축을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대칭축의 방정식 공식을 써보시면 마이너스 2a분의 b 대칭축이 k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라서 위로 블록인데 대칭축이 1이다 2다 3이다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대칭축이 그냥 t는 k 이렇게 k라고 나와 버렸어.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t의 값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k랑 이 숫자들을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걸 알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고민을 해야 되냐면 자, 선생님이 이 녀석을 조금 더 그림을 그려놓고 얘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거 조금 중요할 수 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기가 t가 k야. 근데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더 크니까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겠죠? 그러면 1은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대해서는 이 구간이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런데 같은 문제에서 여기가 t는 k인데 이번에는 k가 1보다 커. 그러면은 1이 k보다 왼쪽에 있겠죠. 그럼 마이너스 1은 더 왼쪽에 있겠죠. 그러면 요 구간이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런데 진짜 이 문제 노가다가 너무 많네요. 자, 그런데 얘가 이렇게 위로 블록이 있는데 k가 만약에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어. t가 이렇게 있는데 k가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어. 그러면 원래는 어디까지 생각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이랑 k가 좀 더 1보다는 이렇게 딱 잘라봤을 때 1하고 떨어진 거리보다는 마이너스 1이랑 가깝냐 또는 얘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여기가 t는 k라고 했을 때 이게 1이랑 좀 더 가깝고 마이너스 1이랑 좀 더 뭐냐 이렇게 잘라봤을 때 마이너스 1이랑 떨어진 거리가 1하고 떨어진 거리보다 더 뭐냐 이런 것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최소값의 높이 여기가 최소값의 높이가 1에서 최소가 되냐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가 되냐 이런 것들까지 달라져서 원래는 이렇게 4가지 또는 더 디테일하게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되게 디테일하게 따져야 되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이 문제는 최대값만 묻고 있으니 그냥 범위를 크게 요 두 가지는 원래 같이 생각해주면 좋기는 한데 이 문제는 어찌됐건 최대값은 둘 다 t는 k에서 가져요. 그래서 k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지 k값이 1보다 큰지 아니면 k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는지에 따라서 최대값이 되는 케이스가 달라지고 그것들을 가지고 차곡차곡 문제를 풀러서 답을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답을 찾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가 요 경우예요. t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자, t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요 파란색으로 색칠한 요 구간 보이나요? 여기 요 구간이 그래프가 되고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어요. t는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 그래서 함수식이 어디 있죠? 네, 여기 이렇게 있는 함수식에다가 자, 이거 그냥 잠깐 보여주려고 이렇게 있는 함수식에다가 t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1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k 플러스 6k라고 나오고 요게 최대값이에요. 자, 요건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자, 그러면은 요 최대값이 얼마라 그랬냐면 최대값 마이너스 9를 갖는다 그랬어요. 그럼 4k는 마이너스 8이고 k는 마이너스 2라고 나와요. 이러면 답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에서 찾았는데 k가 마이너스 2가 나왔어.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면 k는 마이너스 2구나 하면 끝나면 되는데 요 놈이 또 뭘 물어봤어요? x는 알파에서 최대값 갖는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 x는 알파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x는 마이너스 1에서 아니죠. 얘는 t가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 더 계산해 줘야 돼요. t는 코사인 x였는데 그게 마이너스 1일 때 코사인 그래프를 사부작 그려보시면 x는 파이에서 마이너스 1을 갖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t는 파이일 때가 t는 마이너스 1일 때가 x는 파이일 때가 되는 거고 x는 파이에서 최대값 마이너스 9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때 계산을 했을 때 얘는 알파가 파이가 되는 거고 얘가 k값이 되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알파는 파이고 k는 마이너스 2다. 이게 하나의 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한 번에 답을 찾은 것 같아요. 다른 것들도 또 답이 나올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은 k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를 따져보겠습니다. 자, k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죠. 자, 그리고 그러면은 t가 1일 때 최대값을 갖겠죠. 요 높이가 가장 높으니까요. 그러면 아까 다시 네, 복사할 게 참 많아요. 자, 요식 잠깐만 쓰도록 할게요. 자, 요식 이렇게 써서 1을 넣어볼게요. 요 t자리에다가 이렇게 1을 넣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2k 플러스 6k가 나오고 그 최대값이 마이너스 9라고 했어요. 그럼 8k는 마이너스 8이 돼서 k는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옵니다. 이거 대입할 때 잠깐 보려고 쓴 식이니까 지울게요. 자, 그러면 k가 마이너스 1 나왔는데 우리는 k가 1보다 크댔거든? 근데 k가 마이너스 1 나왔어. 그럼 이거 자체가 모순이니까 여기선 답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그림, 세 번째 그림. 자,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와도 상관없죠. 미안해요. 네. 자, k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 세 번째 그림으로 풀어볼게요. 잠깐만요. 복사가 안 되네. 자, 갑자기 전화 와서 선생님 당황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림입니다. 세 번째 그림. k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t는 k에서 최대값을 가지니까 여기 t자리에 k를 넣어 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k제곱 플러스 6k가 되는 거고 그 최대값이 마이너스 9라고 했어요. 정리를 해보시면 k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9는 0이 되고요.
k 플러스 3의 제곱은 0이 돼서 k는 마이너스 3이라고 나와요. 근데 k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그랬으니까 이건 역시 모순이 되는 거예요. 자, 얘는 답 쓸 때 잠깐 참고한 거니까 다시 또 지울게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최대값은 아까 첫 번째 상황에서만 답이 딱 나와서 알파는 파이고 k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자체가 굉장히 껄끄러운 게 뭐냐면 이렇게 치환하고 정리했을 때 보통은 요 자리가 k라는 문자 없이 그냥 대칭축을 한 방에 알 수 있게 줘야 되는데 여기를 k라는 문자가 와서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냐 1보다 큰 범위냐 아니면 그 사이에 있는 범위냐로 나누어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조금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